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학 가르치고 있는 윤주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앞에서 뭐 고등부 스페셜리스트를 찾길래 제가 나왔고요. 예, 우선 뭐 야, 아, 아, 예, 예. 뭐 양력을 보면은 뭐 지금은 서초 메가스터디에서 재수생들 수업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SNT에서 수학 강사 하고 있습니다. 뭐 양력을 보시면은 뭐 재학생부터 재수생까지, 그러니까 저의 쭉 수업의 역사는 고등의 시작과 끝이다. 결국 이제 고등의 스페셜리스트가 되겠죠. 어, 제가 뭐 어차피 많은 것들을 들으셨을 거고, 제가 와서 어떤 얘기를 해주셔야지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조금 많은 걸 느끼고 가실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이제 중학교 잠시만요. 숙명여고 먼저 이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숙명여고 분석을 좀 맡았는데, 우선 숙명여고 스타일 자체가 작년하고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난이도 자체는 어려워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기본적으로 숙명여고에서 주는 학교 프린트가 있는데, 이게 보통 수능 평가원 교육청에서 보통 수평교라고 불러요. 그 수평교 기반으로 해서 프린트를 주는데, 이게 연계율이 조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고의 특성상 내신 대비를 되게 이제는 차분하게 좀 진득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연계율이 떨어지니까 아이들이 느끼는 체감이 조금 많이 높아졌다고 느껴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의 특성이 객관식 15개의 단답형 8개인데, 객관식도 1번부터 15번까지 난이도가 상승을 하고, 단답형도 1번부터 8번까지가 난이도가 순차적으로 상승을 해요. 그런데 지금 뭐 객관식에서 14번, 15번이 조금 어려웠고, 그 다음에 단답형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단답형에서 쉬운 문제들이 객관식 쉬운 문제보다 쉬워요. 그런데 객관식 14번, 15번 같은 경우에서 조금 시간을 오래 쓰다 보니까 이 단답형에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못 푼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오늘 뭐 원장님도 강조하시고 여러 선생님들도 강조하실 건데, 이 타임어택 관련돼서 우리가 굉장히 조금 많은 연습을 하고 가야 된다. 근데 이제 타임어택을 생각을 하실 때 당연히 어떤 문제를 빠르게 풀고 문제 풀이 방법을 축소화시키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사실 제가 생각하는 타임어택 관련된 내용은 뭐냐면 포기할 줄 아는 문제들을 선별하는 눈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확실하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전부 다 풀어내고, 그 다음에 뭐 맞춰 그렇게 해서 풀어낸다면은 자연스럽게 등급은 잘 나올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오늘 설명할 부분을 좀 짧게 함축적으로 말씀드릴 거고, 나머지 부분은 제 거 이제 브로셔 참고하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는 부모님들한테 말씀을 드릴게, 제가 이제는 막 인터넷도 검색해보고 뭐 내용들을 막 살펴보다가 이런 글을 봤어요. 중학교 때 받는 성적표가 그러니까 예쁜 쓰레기다. 이런 내용을 봤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성적 시험을 딱 봤을 때, 우리 아이 중학교 때 다 A였는데. 근데 그냥 말 그대로 그게 예쁜 쓰레기가 된다라는 게 좀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예쁜 쓰레기가 아니라 영광의 이어짐이 될 수 있게끔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어떤 마인드로 지금부터 중3 아이들을 고등학교로 올려 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가 중등 수학 시험하고 고등 수학의 이 상이점, 이 차이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학교 수학 같은 경우는요, 1, 2단원을 시험범위면은 1, 2단원에서 깊게 내요. 그러니까 뭐 집합적이라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 1, 2단원에서 깊게 내는데, 고등 수학 같은 경우는 내가 3, 4단원의 시험범위더라도 1, 2단원에서 나와요. 중학교 것도 나와요. 고등학교 2학년 가게 되면 고1 때 배웠던 거,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상 제가 재수생들을 가르치더라도 아이들이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문제가 뭐냐면, 중학교 도형 개념을 갖고 와서 푸는 문제를 갑자기 최고난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공식 이거잖아 한마디만 해줘도 아 맞다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등 수학하고 중등 수학의 차이라는 게 단원의 연계성이 굉장히 짙어지니, 공부를 할 때도 좀 연속해서 단원을 이어가면서 학습을 해야 한다. 물론 저 또한 그거에 주안점을 둬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다음, 이것과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모의고사 스타일의 문항에 대한 학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는 지금 수능 자체도 고1이나 고2 내용을 섞어서 문제를 출제하는 경향이 조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이제 교육청이나 뭐 평가원 수능 문제들이 만들어지고 그걸 토대로 변형해서 킬러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의고사 스타일의 문제를 접근하고 해석하고 풀이하는 방법에 조금 주안점을 둬서 학습을 시켜야 되고 그런 포인트에 맞춰서 아이들 수업을 좀 잡아줘라.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타임어택이죠. 그러니까 뭐 다른 선생님들과 조금 차별점을 둔다면 저는 이제 문제를 본 눈을 키우죠. 그래서 포기할 문제. 그러니까 포기할 문제라는 게 이 문제를 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거라는 거를 미리 판단을 해서 얘는 내가 뒤에 있는 단답형을 좀 풀어놓고 서술형을 풀어놓고 넘어와서 풀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맞을 수 있는 점수, 가질 수 있는 점수는 다 획득한 상태에서 조금 효율적으로 시험을 보는 스킬에 대한 학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포인트를 두면서 우리가 중학교 3학년 수학을 좀 준비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맡은 수업이 뭐냐면 공통수학 정규반하고 그 다음에 수학 캠프에서는 공통수학 테마 테마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우선 차이점은 조금씩 있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우선 공통적인 사항은 심화반이기 때문에 정규반도 단원별 핵심 테마 위주의 수업이 됩니다. 테마 수업이건 정규반 수업이건 간에 개념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단원별로 꼭 나오고 그 다음에 킬러로 변형될 수 있는 유형들을 제가 드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풀이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는 숙지시켜 줄 거고 두 번째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끝내주게 풀더라도 실수. 그러니까 사실 너무 가슴 아프지만 3 더하기 2를 4라고 써서 틀린 건 틀린 거예요. 아이가 3 더하기가 5인 걸 모르는 거는 아닌 건 우리는 알지만 성적표는 그냥 모른다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너무 이제 극단적인 예시긴 하지만 문제를 풀다 보면 굉장히 평이한 문제지만 실수가 많이 유발될 수 있는 조건들이나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까지 정규반에서는 제가 다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는 테마 특강에서는 안 다루는 건 아니지만 시간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다룰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정규반에서는 이 정도의 디테일까지도 제가 다루면서 좀 많은 시간을 갖고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썸머 캠프 테마 특강에서는 내가 고난도 문제에 접근하고 어떻게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내는지에 대한 접근법 거기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씩 실수가 자주 유발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티칭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추가적으로 과제는 배운 것들을 바로 적용시킬 수 있는 과제들 위주로 해서 다 진행을 할 거고 정규반 같은 경우는 30에서 50문제가 매 수업마다 과제가 나갈 거고 테마 특강 같은 경우는 우리 수업 때 다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래서 숙제가 거의 없게끔 해서 과제가 진행이 될 겁니다. 요게 이제 상세 수업 계획인데 그러니까 차이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 자체가 이렇게 15회에서 이루어지냐 아니면은 8회에 걸쳐서 이루어지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얘는 테마에 맞춰서 고난도에 맞춰서 진행을 한다. 그 다음에 정규반 같은 경우는 좀 더 자세하게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수업 요일이나 이런 건 이렇고 이제 맺은말을 좀 하고 싶은데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사실 뭐 야학이나 이런 걸 하면서 아이들을 제가 야학을 다닌 건 아니고요. 예. 야학이나 이런 걸 하면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가르치고 뭐 장교 출신이긴 한데 군생활을 하면서도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이들을 지도한 건 한 20여 년 정도 지도를 했고 학원 강사로 지도한 건 한 13년 정도 됐는데 사실 그동안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좋아하고 굉장히 이제 책임감 갖고 수업을 했는데 이제 작년에 아이를 낳았거든요. 이제 1살이 됐어요. 근데 우선 말씀드릴 게 이만큼 아이를 키우신 부모님들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대단하세요. 예. 너무 힘들고 너무 힘든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지킬 약속만 할게요. 그러니까 수업을 할 때 저희 아들을 가르친다라는 생각으로는 못 가르쳐요. 예, 아들이 아니니까. 예, 그런데 우리 아들이 중학교 3학년이 돼서 학원에 갔을 때 이 정도의 실력과 이 정도의 따뜻함 그리고 이 정도의 책임감을 갖고 수업을 할 수 있는 선생님한테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기준으로 제가 수업을 할게요. 그만큼 집요하고 끈끈하게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맡기시던 간에 최상의 결과로 보답 드릴 거니까 믿고 맡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